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XRP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요즘 호재들은 연달아 쏟아지는데 가격은 왜 계속 떨어지냐고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리플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성격은 기존 인터넷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금융 질서와 권력 구조 자체의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규모라 이해를 돕기 위해 몇백 년 전 미국에서 흑인들이 철저히 비주류였던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흑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예술 전반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미국 정부가 차별은 잘못됐다고 법으로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특정 분야에서는 백인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게 명백했음에도 당장은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늘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지미 핸드릭스, 스티비 원더, 매직 존스,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버락 오바마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슈퍼스타들과 영웅들이 빛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1964년 민권법 공표 이후 스티비 원더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기까지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사는 리플처럼 기존 세력들이 지배하던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린 사건은 아니었지만 리플랩스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기존 권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게 분명한데 기존 세력들은 리플을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기존 세력들이 점점 팔을 벌려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은행들, 기관들, 그리고 정부들에게도 변화에 적응할 물리적인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자체 논의, 반대 의견 수렴 및 추가 논의, 시스템 변경, 테스트 등의 기본적인 과정이 아무 변수 없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호재가 쏟아진다고 그 즉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가진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못 모르고 그 즉시 마구 사들이는 호구들이 왜 없냐고 궁금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진짜 돈, 즉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은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오늘이 12월 19일인데 여러분이 보시게 될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가격이 많이 회복되어 있길 바라며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리플의 연방은행 인가와 블랙록 ETF 그리고 아부다비에서의 리플의 역할을 보며 점점 XRP의 진가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드디어 금이나 미국 국채가 담보를 이루던 시장에 XRP가 합류했습니다. 이 사건이 XRP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CFTC 규제를 받는 비트노미얼 거래소에서 XRP를 증거금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어서 리플이 고생을 했죠. CFTC의 이런 행보는 SEC가 또 시비 걸 확률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으로 명확하게 확정짓고 투명한 시장의 흐름을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TC는 옥수수, 밀, 설탕 같은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금, 은, 휘발유, 천연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 상품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나 유로 같은 주요 화폐,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금융 상품들까지도 모두 다룹니다. 중요한 건 2015년에는 비트코인을,
2019년에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비트노미얼 거래소는 어떤 곳인지, 증거금 담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노미얼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소입니다. 실상은 현물 투자보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가 중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몇 배짜리, 때로는 수십 배짜리 레버리지 베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25년 파생상품 거래량이 자그마치 10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4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증거금 담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아 선물 거래로 10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고 싶어 레버리지 10배 쓴다면 실제로 1억 원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1억 원의 가치의 자산을 증거금으로 맡기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증거금으로 XRP를 맡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비트노미얼에서 증거금 담보로 어떤 자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한 비중은 공개된 적 없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입니다. 과연 비트노미얼만 XRP를 증거금으로 사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비트노미얼 같은 CFTC 규제받는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소가 이미 5개에서 6개 정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2025년 들어 급성장 중인 미국 내 규제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이미 수백억 달러를 넘어섰고 기관 자금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하면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CFTC 관리를 받지 않는 전 세계 여러 곳의 파생상품 거래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노 효과의 위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비트노미얼을 시작으로 CFTC 규제를 받는 거래소들에서 XRP가 증거금 담보로 사용되는 순간 이 XRP들은 단기 매매용이 아니라 담보자산으로 거래소 안에 튼튼히 잠겨있는 정지된 자산이 됩니다. 즉 시장에 돌아다니는 실질적인 XRP 유통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물량을 맡기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담보로 맡긴 자산을 쉽게 빼지도 않고 함부로 던지지도 않습니다. 금이 담보자산으로 자리 잡은 이후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CFTC로부터 증거금 담보로 인정받은 이후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또한 CFTC의 담보자산 인정은 XRP가 기관 회계 기준에서도 자산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던 규제와 회계라는 두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 가격이 심하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저는 가격 하락에 대한 의견 표명 없이 긍정적인 흐름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시장 심리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급락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하락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이런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육체를 잠시 빌려 사는 인간이란 존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중할 확률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이런저런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적극적인 미정부와 기관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쪽에 더 큰 에너지를 집중하자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 지금은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 뿐입니다. 안타까운 건 두려움도 없는데 원하는 만큼의 총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락장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이 지루함을 친구 삼아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불편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하게 전해져 오는 그 신호를 믿으며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